SKT 이용자 유심 관련 해킹, IMS나 IMEI나 ICCID와 같은 심카드 일련 번호가 노출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SKT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다뤄봤고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야,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다른 의미에서 이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하다 보면 휴대폰 인증 이거 없는 곳 거의 없어.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의 보안이 더 중요해진 시대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휴대전화 인증의 핵심 오브 핵심은 심입니다. 이 심이라는 건 스마트폰의 심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핸드폰에서 유심을 쏙 빼서 제 핸드폰에 심어요. 그럼 이 핸드폰은 이제 저 사람의 핸드폰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 오는 문자는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인증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심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목숨을 걸고 심을 탈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KT 고객이 유심 복사 피해로 암호화폐를 탈취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스마트폰이 먹통이 된 것을 확인했다. 문자와 전화 등 통신이 되지 않았던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심을 뺐다가 다시 켰더니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안심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계정 이러한 와중에 코인원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했다. 증상은 뭐냐면 유심 정보를 가지고 해커가 자기 핸드폰에다가 꽂아. 그러면 그 사람의 핸드폰은 먹통이 됩니다. 통신이 아예 끊겨버려. 이렇게 해커들이 피해자의 심을 획득하면 이후의 일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맞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심 공격, 정확히는 심 클로닝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심 클로닝 공격이 리얼 가능합니까? 앞으로 나오는 기사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기사에서 어떤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몇 개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IMSI 인터내셔널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전 세계에서 이 ISMI가 중복되는 값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값은 KI입니다. 자, 요 KI라는 값은 뭐냐면 유심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키예요. 여러분들 어디 로그인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쓰잖아요. 그쵸? ISMI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I가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타워에 들어갈 때 이 ISMI로 아이디처럼 쓰고 비밀번호 KI 값을 넣어가지고 로그인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심 클로닝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끝!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에이, 노말팅님, KI 값 이거 가지고 심을 복제를 해도요,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심 클로닝 공격을 막을 수 있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뭐냐면 기기 변경을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던 유심 있죠? 새로운 핸드폰으로 넘기는 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통신사에서 다른 기기에다가 넣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IMEI입니다. 유심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얘를 못 바꿔요. 이 IMEI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지금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거구나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유심보호 서비스 하면 해커가 이용을 못하는 거네. 그러면 심클로닝 공격을 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IMEI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IMEI 값 조작하는 거 그거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입니다. 뭐 일단 유심 정보를 일단 이 해커가 이게 뭐 범죄여서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해커는 IMSI 값과 KI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범죄자야
그 사람이 과연 이거를 고려할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 IMEI를 조작하기 힘들게 장치를 걸어놨어요. 자, 그런데 일부 제조사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이 IMEI를 바꿀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만들겠죠. 그리고 해커들은 그런 장비를 당연히 세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IMEI가 유출이 되었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 IMEI가 유출이 되었다면 유심을 새로 파야 되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픈런을 한 거고, 그러니까 SKT가 충격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 또 불순한 생각이네. 또 불순한 생각이야 이거. 1차 조사 결과로 이렇게 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IMEI 값이 지금 유출되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IMEI가 유출되었다면 유심보호 서비스는 필요가 없다. 어차피 털리는 거다. 자, 그러면 요 값들이 모두 다 털렸다면 그러면 진짜로 심클로닝 공격이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모르시고 하는 얘기네. 2G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3G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일리냐면 2G 때는 이 IMSI와 KI 값만 가지고도 통신사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3G 이후부터는 이렇게만 있으면 심클로닝 공격에 취약하니까 이걸 막고자 하기 위해서 심에다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게 AKA 프로토콜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심아, 네가 진짜 올바른 유심인지 확인할게. 인증하는 작업을 AKA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요 값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연산을 하고 그 값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복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심에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작 가능한 심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구하기 힘들어요. 심 클로닝 공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정보를 털어가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사실. 이미 판타지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털어간 애들은 그냥 해커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값을 가져간 해커들이 요거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구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지. 자, 그러면 심클로닝 공격이 일어난다면 또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폰에 있는 사진 다 털리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지 말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 우회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고, 네 번호를 내가 쓸 수 있음. 딱 여기까지가 심클로닝 공격에 해당하는 공격 범주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란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네이버만 생각해 볼까요? 아이디 휴대전화로 찾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 휴대전화로 찾을 수 있어요. 2차 인증 걸렸다고요? 2차 인증 해제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끝났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심클로닝 공격하면 계좌에 돈 다 빠져나감?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 금융권에서 여러분들이 이체하고 있는 원화 혹은 달러 이런 돈들은 계정 정보만 알아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귀찮아하는 이 공인인증서가 또 여기서 또 도움이 됩니다. 기분 나쁘게 또 이거 또 없어질만 하니까 이제 공인인증서 또 살아나겠네. 그래서 심클로닝 공격으로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다? 사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우회할 수 있고 그걸로만 들어가서 돈을 빼낼 수 있다. 그럼 거기는 털리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냐?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거래소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거래소만 쓰진 않잖아요. 해외 거래소 많이 쓰시죠?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 어떡하죠?
자, 이렇게 절망해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내일 당장 우리가 털릴 거냐 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장비도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빠릿빠릿하게 대규모로 2300명을 한 번에 싹 다 돌리기에는 일단 준비도 필요하고 2300명 중에서 얘 한번 찍어볼까? 찍어서 돌려봐. 와, 얘 암호화폐 거래소 있다. 그러면 빼낼 수 있는데 2300명 중에 골랐더니 노말틱 계정이야. 암호화폐 거래소 갔더니 마이너스야. 눈물 또르르 꽝이죠. 그러니까 해커들도 유심 번호만 있으니까 누굴 털 건지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설마 2300명 중에 내가 되겠어?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당첨이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끝난 건 아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유심 교체입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유심 보호 서비스로 된다. 뭐 IMEI 그거 보호되었다? 유심의 핵심 정보가 이미 털렸잖아요. 그쵸? 그럼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바꿔야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털렸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비밀번호 바꿔야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털렸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옳은 대응 방법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2차 인증을 하면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응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하면 좋아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유심을 바꾸는 게 맞죠. 이심도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출된 건 알아. 근데 이 정보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야, SKT 해킹 어떻게 당한 거야? 도대체